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는 제가 완공 사례에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요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걱정들을 하시는 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자재비, 물가가 워낙 상승했다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 금융시장에서 많은 영향이 있는 건데,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동결 소리까지 나오고 당분간 인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축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즉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현금으로 온전히 짓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 대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연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거는 계약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 단계가 설계입니다. 설계는 미리 해놓고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때 되면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상가라는 거는 수지타산에 꼭 따져봐야죠.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시키고 세를 돌렸을 때 얼마나 남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고금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는 그 다가구 주택이 임대 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기하는 건 맞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어차피 지으려고 토지를 보유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설계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물가가 즉 건축에 대한 자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가라는 것도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 3년 전 데이터와 현재 올해 데이터를 보면 목조 주택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주택은 비교적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둘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 건데요. 자,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은 2년 전, 3년 전 데이터를 보면 최소 평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는 목조 주택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단가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 얘기는 목조는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당분간 오를 여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목조 주택이랑 콘크리트 주택은 단가가 같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콘크리트 주택은 시공기간이 일단 훨씬 많이 오래 걸립니다. 공정이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경우라서 앞으로 조금씩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목조 주택은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콘크리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대출을 끼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대출을 끼더라도 비교적 대출 범위가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건축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서 수요, 그리고 입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계속 상승될 수도 있고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붙을 수는 있는 건데, 주택이라는 거는 시공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재비와 인건비로 금액이 결정나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 회사가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강남 다음으로 거의 가장 비싼 토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서울 시내에 집을 지으나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지으나 건축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건축비라는 거는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로 결정이 난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물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컨텐츠를 잡은 이유 자체가 어쨌든 건축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지으려고 토지를 구매한 거니까 그냥 이참에 짓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답은 후자에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당연히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아파트 금액이 전국적으로 많이 추락하고 있죠. 하향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따라서 건축 시장도 안 좋은 건 맞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금액이 떨어져도 건축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저를 믿고 꼭 신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단언할 수 있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게요.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를 결정이 합니다. 이 두 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재비가 조금 떨어지거나 진정이 돼도 인건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자재비가 떨어지면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님들은 꼭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벌써 10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비 건축주님들은 미루다가 결국 내가 지을 수 있는 집을 평당 우리가 100만 원만 올라도요, 40평이면 4천이고 200만 원이 오르면은 8천만 원입니다. 그쵸? 엄청 큰 돈이에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으려고 토지를 구매하셨고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점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건축에 관련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의견들을 수집해서 다음 컨텐츠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